안녕하세요 여러분. 글로벌 기업을 위한 잡헌팅 개인의 법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사항들은 이력서, 커버레터, 링크드인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의 다국적 기업의 대부분은 ATS, 즉 Application Tracking System이라는 입사 지원 시스템을 사용해서 1차적으로 이력서를 리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ATS에 통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채용 공고에 나오는 키워드로 막 이력서를 무장하라는 그런 조언도 들어봤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첫 단계를 넘어간 이후에는 HR이나 리크루터 그리고 채용의 결정권을 쥔 팀 매니저의 손을 거치게 돼요. 즉 아무리 자동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프로세스가 진행될수록 사람의 손을 거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없이 채용 공고에 나온 키워드나 전문 용어들로 막 번복해 놓은 이력서는 기계에서는 어떻게 봤을 때 괜찮게 읽힐 수는 있어도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면서는 오히려 남들과 별다를 게 없는 의미 없는 말들만 늘어놓은 서류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타겟으로 할 대상의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력서를 받아든 인사 담당자들의 심리를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부터 한번 말해볼게요. 먼저 한국 기업에서는 공채라는 시스템을 둬서 한 번에 여러 명을 채용하는 게 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자리가 날 때마다 한 명씩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나 경력직이라면 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생각해보세요. 누구든지 딱 한 명만 뽑는 자리라면 그 회사, 팀, 포지션에 꼭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꼭 맞는다는 게 특정 업무에 대한 지식이나 스킬도 포함이 되겠지만 많은 경우 사람과 사람의 케미스트리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그 사람이 고용이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객관적으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포지션에 얼마나 꼭 맞는 사람인지,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설득하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두 번째는 리크루터는 채용 담당 매니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리크루터랑 채용 담당 매니저랑 헷갈려 하시는데요. 리크루터는 기업 내부의 인사부에 속한 인터널 리크루터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외부에서 헤드헌팅을 하는 헤드헌터로 나뉘어요. 중요한 점은 이 두 분들, 인터널 리크루터든 헤드헌터든 이분들 모두가 채용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가능성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기업과 맞을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추려서 그 채용 담당 매니저한테 넘기시는 분들이에요. 인사부 직원을 뽑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분들은 채용 공고에 낸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걸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가장 처음으로 읽는 사람은 내가 지원하는 팀의 매니저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든 커버레터든 업계에서 통용되는 전문 용어를 남발해가면서 장황하게 적으면 상대방이 소화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쵸? 상대방이 내 가치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알아야 그 가치를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은 모두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근데 이 말은 자기와 관련된 것 아니면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HR이나 리크루터는 팀 매니저나 부서장으로부터 이번에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을 건데 A, B, C, D의 요건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요청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나 커버레터 같은 것을 봤을 때 자기가 들은 이 A, B, C들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어요.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 회사, 팀, 포지션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상대방 지금 머리에 있는 것들, 이 A, B, C, D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진 것들을 막 다 전달하려고 하면 사실 상대방은 관심도 없을 뿐더러 잘 안 듣게 돼요. 그 다음은 이력서와 커버레터는 세일즈 문서라는 점이에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경력이 꽤 기신 분들하고 짧으신 분들 다양하게 봤는데요. 경력이 길든 짧든 공통적으로 보이는 가장 흔한 실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해온 모든 것들을 다 담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경력이 짧으면 너무 없어 보일까봐, 경력이 길면 더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막 구구절절히 너무 절절하게 길게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구구절절히 쓴 세일즈 문서는 과연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나를 팔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력서나 커버레터나 링크드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서류에다가 나 자신을 팔려고 쓸 때에는 두 가지를 고려해 주세요.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걸 쓰는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와 맞는가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도가 있고 상대방의 관심사와 맞는 것들만 전략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일즈 포지션에 지원을 하면서 한자 자격증, 토플 점수는 왜 얘기하는 건가요?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에 지원을 하면서 소셜미디어 인턴을 언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정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싶다면 이것들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은 별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다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 인생을 다 종이 한두 장에 다 담을 수도 없잖아요. 다 담을 수도 없거니와 담으셔도 안 돼요. 전략적으로 상대방과 나와 궁합이 맞는 것만 선택적으로 뽑아내서 쓰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 사람이 우리랑 정말 맞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점은 기업은 제일 뛰어난 사람을 뽑지 않아요. 기업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신들에게 맞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바로 고급어휘를 사용하는 데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플라이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해외 취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가 고급 영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이력서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해외 커리어 코치들은 오히려 plain English로 쓰라고 말을 해요. 재밌죠?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휴먼 보이스를 대서 말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렵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잘 소화하지 못하고 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이끌어내기 힘드니까 그래요.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특별한 감정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상대방과 나와의 궁합을 얘기한다고 한들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특별한 감정도 안 생기니까요. 그쵸? 고급 영어를 사용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강점을 상대방의 관심에 맞게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즉,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한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어려운 한자어나 용어가 가득한 문서를 봤을 때 상대방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생기나요? 아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서도 나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크게 동요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든 똑같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렇게 상대방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상대방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람을 채용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주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Who are you? 두 번째, What have you done? 세 번째, What can you do for us? 즉, 어떤 사람이고 이때까지 무슨 일을 해왔고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이 생각밖에 없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What can you do for us예요. 구체적으로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지, 우리 회사에서 내 팀에 와서 뭘 해줄 수 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켜서 상대방의 이득과 성장을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지 상대방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주는 거예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의 첫 번째 세일즈 문서인 영문 이력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볼게요.